하나에게는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수비 부분부터 여러모로 보강하려고 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은 지난 시즌 말에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시즌 중반 하나를 인수했으나 그때까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팀의 색깔이나 컨셉이 부족했고 김경문 감독은 가장 시급히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 수비를 꼽았다. 시즌 종료 후 사흘만 휴식을 취한 뒤 고참 선수들도 빠짐없이 마무리 훈련에 합류했으며 스프링 캠프에서도 집중적인 수비 훈련을 지속했다. 작년 하나는 팀 실책이 최소 5위, 105개로 매우 나쁘지는 않았으나 인플레이 타구를 아웃시킨 비율을 나타내는 수비 효율, DR에서는 12, 686에 머물렀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해 수비 실책 수치는 많지 않았지만 기록으로 남지 않은 실책이 많았다. 야구의 90%는 수비다. 약한 팀의 공통점은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수비를 더 튼튼히 해서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해야 우리도 강팀이 될 수 있다며 수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오프시즌에는 수비 전문 유격수 심우준을 FA로 영입했고 외국인 타자로도 중견수 수비가 우수한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선택했다. 중앙 수비 라인의 핵심을 세워 팀 수비의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스프링 캠프에서는 유틸리티 내야수 이도윤을 빼고는 고정 포지션으로 준비시켰다. 김 감독은 은성 선수도 이제는 외야로 보내지 않고 일루수로만 기용할 예정이다. 선수들이 수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자리에 집중시키려 한다. 각자 한 위치에 몰두하면 작년보다 전체적인 팀 수비가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감독이 지향하는 한화 야구의 스타일은 이번 스프링 캠프 때부터 드러났다. 한화와 계약을 체결하고 스프링 캠프 훈련 장소를 제공한 저스틴 후버 멜버른 에이시스 단장은 이번 시즌 한화의 투수진이 매우 강력해질 것 같다. 김경문 감독이 가장 중시하는 수비 훈련 또한 인상적이었다. 아마 올해 한화를 상대로 득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비 중심의 철통팀이 될 것이라 예상했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이번 시즌 한화는 1992년 전신 빙그레 이후 33년 만에 팀 평균 자책점 1위, 3.5를 기록했다. 팀 실책 또한 최소 1위, 86개로 2010년, 80개, 이후 15년 만의 성적이다. 수비 효율 더도 6위, 678로 지난해에 비해 4단계 상승했다. 팀 타율 4위, 266, OPS 5위, 730로 타선은 중위권이었지만 막강한 투수력과 든든한 수비로 정규 시즌 2위를 기록. 18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화의 투수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안정된 수비의 뒷받침 덕분이었다. 유격수 심우준, 3루수 노시환, 2루수 하주석, 내야 멀티 이도윤이 내야에서 빈틈없는 수비진을 형성하며 타구 처리율 1위, 86.6%를 기록했다. 내야에서 외야로 포지션을 변경한 문현빈은 좌익수로 자리를 잡았고 김태현은 팀 내 유일하게 내외야를 모두 소화하는 유틸리티로 두 포지션에서 수비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이원석 또한 외야 수비가 개선되면서 대주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출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김경문 감독은 우리 팀이 어느 팀보다 수비 연습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수비가 좋아져야 투수가 한 이닝이라도 덜 던질 수 있다. 작은 수비 실수 하나로 투수가 더 많은 공을 던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한 이닝이 늘어나면 결국 불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팀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선수들이 수비를 정말 잘해줬다. 투수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팀이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암흑기 시절 하나는 투수력이 약하고 수비가 허술에 자멸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복 수비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조롱받던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말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이없는 수비 실수가 크게 줄었고 투수와 수비가 안정되면서 계산이 서는 팀으로 체질이 바뀌었다. 타선이 폭발하지 않아도 실점을 최소화하며
버티다 경기 후반에 역전하는 승리 패턴을 만들어냈다. 올해 역전승은 무려 39승으로 리그 최다였다. 단단한 수비는 단기전이나 큰 경기에서 더욱 중요하다. 3위로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2018년에는 4위 넥센에 1승 3패로 업셋을 당했는데 당시 1에서 4차전 모두에서 실책이 나왔다. 4경기 동안 실책이 6개였고 신인 정은원이 2차전에서만 이루수로 2개의 실책을 범했다. 사회 포구 실책 뒤 무실점으로 막던 선발 키퍼스 샘슨이 임병욱에게 스리런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3, 4차전에서도 투수 이태양과 박성웅, 개명전 박주홍의 송구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됐다. 7년 전 짧게 끝났던 가을과 달리 올해는 탄탄한 수비력을 앞세워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린다. 올가을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은 지방 팀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8년 만에 수도권 팀을 제치며 쏠림 현상을 완화했다. 지난 4일 NC가 창원에서 열린 SSG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5위를 확정,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에 따라 1위 LG, 2위 한화, 3위 SSG, 4위 삼성, 5위 NC로 가을 축제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수도권 팀은 LG와 SSG 두 팀뿐이다. 한화, 삼성, NC 등 지방 세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점이 눈길을 끈다. 19단 체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두 번째이자 2017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2017년에는 기아, 롯데, NC 등 지방 세 팀이 가을 무대에 올랐다. 그 후 수도권 중심 현상이 더 심화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무려 4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이 기간 LG는 매년 가을 야구 무대를 밟았고 지방 팀들은 해마다 NC, 삼성, 기아, NC 순으로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나와 롯데는 줄곧 하위권에 머물며 가을이면 늘 관중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아와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다. 지방 팀끼리의 한국 시리즈 대결은 2006년 삼성과 한화 이후 18년 만이었다. 그 기세를 이어 올해도 지방 세 팀이 포스트 시즌에 합류했다. LG와 치열한 선두 경쟁 끝에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한 하나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복귀했다. 이어 삼성이 2년 연속 가을 축제 초대를 받았고 9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NC가 5년 연속 가을 야구 단골이었던 KT를 꺾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수도권과 지방 구단이 각각 5개씩 나뉜 K리그는 오랫동안 수도권 팀들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고교 선수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몰렸고 1차 지명 제도 아래 서울 팀들이 유망주들을 거의 독식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육성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지방팀들은 유망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FA나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수도권 팀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K리그는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새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을 100만 달러로 제한했고 2021에서 2022년에는 하위 3개 팀에 한해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 1차 지명권을 부여했다. 2023년부터는 전면 드래프트로 전환되었으며 팀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샐러리캡, 경쟁 균형세, 제도도 시행되어 특정 팀의 독주를 막는 구조로 개편됐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오랜 하위권이던 하나가 올해 큰 도약을 이룬 것도 제도 변화의 혜택을 본 덕분이다. 2022년 전국 1차 지명에서 고교 최고의 투수 문동주를 선택했고 이어 2023에서 2025년 전면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김서영과 황준서, 2순위로 정우주 등 상위 투수 유망주들을 차례로 확보했다. 문동주는 선발로, 김서현은 마무리로 자리 잡았고 황준서와 정우주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일군 전력에 힘을 보탰다. 1라운드에서 투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덕에 2023년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뽑은 문현빈도 올해 핵심 타자로 성장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함께 FA 시장에서도 3년 연속 꾸준히 전력을 보강했다.
셀러리캡 제약으로 인해 타 구단이 영입하기 어려운 선수들을 데려와 전력을 강화했다. 최은성은 3년간 중심타자로 꾸준히 활약하며 2년 연속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 FA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올해 새로 합류한 엄상백과 심우준은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지만 두 선수가 빠진 KT가 5강 진입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쟁팀 약화라는 효과를 얻었다.